때는 1985년. 저는 충남 공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충남 공주에 도착을 했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돈을 주고 목적지인 신천리 미소농장까지 가는 차를 겨우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미소농장은 깊은 산골이라 차로는 올라갈 수 없었고, 앞에 산길 따라 올라가면 미소농장이 보일 거라는 말에 차에서 내려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보여야 할 미소농장은 보이지 않았고, 왠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일이네.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생각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는데, 그때 한 민가가 눈에 들어왔고, 반가운 마음에 그곳으로 곧장 뛰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한참이 지나서야 집 주인이 문을 빼꼼히 열더니 이 시간에 누구십니까? 라며 매우 불쾌하지만 침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가 신천리 미소농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밤에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 모르는 곳을 물어보면 무섭고 불쾌하겠지만, 바로 앞에서 정색을 하며 문을 닫아버리다니 야박하고 서운했지만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미소농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숲에서 하염없이 걷고 걷다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미소농장이 아니라도 잠을 청할 요령으로 그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나무로 지어진 옛집 분위기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크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저기요. 저기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너무 춥고 졸려 문을 밀어보니 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건 뭐 폐가라고 해도 충분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걷으며 방 안쪽으로 들어서자 웬 간이 있었고, 아, 깜짝이야. 저기 뭐야? 용기를 내어 가보니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머릿속에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어떻게든 이 집에서 멀어져야겠다는 마음에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던 산속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져 거기 누구 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웬 노인이 서 있었고, 이 야심한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요? 네? 여기서 사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미소농장이라고 있나요? 시간이 늦었는데 잘 곳은 있어. 딱히 갈 곳이 없으면 날 따라 들어오시오. 전 뭔가 미심쩍었지만 야심한 밤에 비까지 내릴 듯 우중충해진 날씨까지 더해져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노인을 따라 그 민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한쪽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라는 눈빛을 주었고, 저는 아씨, 내가 왜 이 집에 다시 들어왔을까? 미쳤지. 라며 불평했지만 나름 친절을 베푸시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노인이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는데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뒤엉켜져 있는 거미줄에 놀라 주춤했습니다. 불을 켜려고 전기 스위치를 찾아 눌러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적어도 수년간은 아무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새 시작된 폭우와 천둥번개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고민했지만
몸은 피곤했던 탓인지 곧 잠이 들어버렸고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 방 벽에 있던 미닫이 창을 열어 밖을 살펴봤는데 비가 그쳐 집 밖으로 나가도 될 듯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그러지고 막 잠에서 깼던지라 심한 갈증이 느껴져 방 한켠에 있는 조그만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부엌이었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물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물이 맞는지 확인이 먼저겠다라는 마음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물 가까이 라이터 불빛을 가져대는 순간 물과는 전혀 다른 찐득한 느낌과 비릿한 냄새에 단번에 그 액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피 아니야? 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관 속에 누워있던 여자와 노인이 손을 뻗으며 저를 잡을 듯이 가깝게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네가 원하는 거 또 해줄게. 이리 와. 무슨 소리야? 전 그냥 이송농장에 가려던 것 뿐이라고요. 달리다가 구르다가 그렇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한참을 앞만 보고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관 속의 여인이 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찾았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저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절에 제가 누워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저를 지켜주시던 스님께 간밤에 겪은 일과 저는 왜 이곳에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집엔 예전에 손녀딸과 할아버지 단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없는 틈에 집에 잠시 들렸던 등산객들이 손녀딸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임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슬픔 속에서 손녀딸 옆을 지키다 그대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은 헐렸고 그게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겪었던 그날의 일들은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한이었을까요?